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죠.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별다른 준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접종률 추이를 지켜보며 영업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체계 부담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국민 피로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시행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다른 지방과 달리 일상회복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민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에 이 심도 있는 어떤 구구서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그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그런 정책 과제를 이렇게 도출해야 하는 건데 공공과 민간이 결합되어서 시장의 어떤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체계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6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형 뉴딜 2.0 사업이 위드 코로나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 안심코드 강화 외에는 관련된 사업이 없고 인적 지원 사업을 추가한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이나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방역 체계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 회복에 대한 이런 데이터 수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유형별,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거기에 지금 아마 기재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한 액수의 사업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해 제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80%에 도달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완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업장들의 제한을 3단계 정도로 해서 완화하거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풀려고 하고 한편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제주 국립묘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해 유족들에게 이장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04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 사우나 집단 감염 확진자가 2명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고 제주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확진자도 1명 추가돼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78%, 접종 완료자는 6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놓고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와 토지주, 또 도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허가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환경단체와 토지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 285명은 제주도와 제주시가 사업자와 한통속이 돼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허가를 줬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 8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고 지난 7월 사업이 허가된 이후여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환경부가 법정보호 동식물을 조사해 보존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만 조사해놓고 1년 4계절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 특례가 아닌 민간 특혜, 특정 집단 특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시행 기준인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시공원법 조항을 제주시가 무시했다는 것.
2016년에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번 민간 특례 사업도 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정말 무책임한 이런 개발 사업이 어떻게 행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 경찰 수사가 따라야 되고 공익소송단은 이번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사업협약서 수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업체로부터의 환수 내용이 허술하다며 협약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의 지적에 안동우 시장은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행정이 민간 사업자에 과도하게 체결했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권유 질문에 안동우 시장은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됐다가 올해 1부 리그에 복귀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는 24일 K리그 파이널행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결정지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홈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고 뛸 플라스틱 재생 유니폼도 공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축구 경기가 끝난 제주 월드컵 경기장. 팬들이 곳곳에 버려진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들을 수거해 재활용 용기에 담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모인 폐 페트병은 2만 개. 팬들이 직접 모아준 폐 페트병을 원료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새 유니폼, 제주바당이 탄생했습니다. 기존 주황색 유니폼과 달리 제주의 청정 바다를 닮은 파란색으로 파도를 뜻하는 곡선형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팬들이 모아준 폐 페트병으로 만든 유니폼은 오는 24일 전북전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재생 유니폼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 선수단이 유니폼을 보고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기운이 받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현재 승점 44점으로 K리그 5위. 수원과 포항이 각각 42점으로 제주의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홈 경기에서 전북을 꺾으면 파이널 A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은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 골문에서 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찬스를 인해서 좀 골로 팬분들에게 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충분하게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북을 누르고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농민들의 어려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수확철을 맞은 고랭지 농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에다 인력난이 겹쳐 무와 감자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출하를 포기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춘천 MBC 백승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발 850m 고랭지 밭입니다. 가을무 수확을 이미 끝냈어야 하는데 밭 33,000 제곱미터 가운데 축구장 2개 정도 물량은 그대로 밭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래되면 이런 그 상처라든가 점들이 있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현지에서 판매되는 무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3-4천 원 수준. 지난해 15,000원과 비교하면 인건비를 들여 수확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 사실상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랭지 밭에는 이렇게 감자도 심어져 있습니다. 무를 수확하고 난 뒤 이 감자도 수확해야 하는데 무가 제때 출하되지 못하면서 감자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물을 뽑아내고 감자를 캐야 하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물값 하락과 농촌 인력난 모두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무 소비가 크게 줄었고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농산일 할 사람 찾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운 좋게 사람을 구한다 해도 하루 인건비가 15만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무 500박스 실어야 2,000원씩 받으면 250,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작업비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농사로 돈을 벌어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빚에 빚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강원도가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대출금 상환과 이자를 유예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올해 저거 한 거를 갚지를 못해요.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 막막한 거죠. 코로나19로 벌써 2년째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농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농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정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제주는 14도, 성산은 12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정도로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가을볕이 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은 13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우도 17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 활동하기도 참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에 비가 한 차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를 몰래 반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대마와 코카인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배송받아 소지하거나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44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돼 적발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에 대해 87.1%가 전면 또는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최종 의결을 앞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해 도민 68.7%는 추가로 도민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결식 우려 아동들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농협은행을 수행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카드를 제작해 대상자 6,500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기존대로 도시락을 희망하거나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단체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어 공모전 대상작이 표절로 드러나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제주어 공모전 대상 선정작인 산문작품과 유사한 리포트를 대학생 리포트 제공 유료 사이트에서 찾아내 대상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부 우수작 6편과 장려작 8편만 선정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사 결과 해당 항원이 H5N3형 저병원 바이러스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변 채취 지점 반경 10km에 위치한 가금류 농장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